유성룡은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날 유성룡은 영의정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안동으로 돌아온 유성룡은 징비록을 썼습니다. 조선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징비록에는 이상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일본군이 평양에서 멈춘 것은 진실로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성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임진왜란 최대의 미스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탐정이 그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미스터리를 추적하다 보면 1930년대 일본 해군이 세계 최강이 되었던 스스케키도 알게 됩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5월 3일 텅 빈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후발부대를 기다리며 푹 쉬었습니다. 6월 14일 새벽 일본군이 텅 빈 평양성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성에 있는 식량 10만 석이 일본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2달 만에 평양까지 점령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본군은 함경도도 점령하고 왕자 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여진족과도 싸웠습니다. 선조는 압록강 옆의 의주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의주까지는 걸어서 5, 6일 거리입니다. 평양 이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량도 없고 일본군이 곧 쳐들어올까봐 공포에 쌓였습니다. 일본군이 평양성을 출발하면 조선인들은 우르르 압록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에 내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선조를 따라 요동으로 가자는 파,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버텨보자는 파, 이렇게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명나라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엄청난 디플레이션으로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국가 재정은 파탄지경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내몽고에서 몽고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요동 충병 이여성의 부대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요동에는 군대가 얼마 없었습니다. 나중에 청나라를 건국하는 누르하치가 임진왜란 4년 전에 건주 여진을 통합하고 만주 일대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조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선 사신이 명나라에 와서 도와달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명나라 대신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고구려의 후예이고 송나라를 멸망시킨 징기스칸 부대와 수십 년간 싸워 살아남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달 만에 나라를 거의 빼앗겼을까? 조선이 명나라를 침략하려는 일본군의 길안내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명나라는 군사를 조선에 보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황제는 선조에게 하다 안 되면 요동에 비어있는 조그만 성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극소수 인원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피난민이 떼거리로 몰려오면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선조는 신하를 시켜 그곳에 가보게 하고 나서 요동으로 가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명황제는 잘 버텨보라고 선조에게 은 2만 냥을 보냈습니다. 명나라는 외구의 침략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조선의 서해안을 거쳐 명나라를 침략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동반도와 바레만 일대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평양에는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1만 8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니시는 조선 조정에 편지를 2차례 보냈습니다. 일본이 명나라에 가는 길을 조선이 내주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길을 내주시죠. 악에 바친 조선은 말했습니다. 그런 개소리는 너희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하자. 고니시는 굶주리는 조선인에게 먹을 것을 왕창 주고 수십 명의 간첩을 만들어 조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양 희생하고 노느라고 바빴나? 유성룡은 치질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불타는 똥꼬를 붙잡고 뛰어다녔습니다.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명나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명나라는 요동에서 군사를 박박 끌고 모았습니다. 7월 19일 명나라 구원병 5,000명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은 일본군에 대패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요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 조정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명군이 도망갔는데도 일본군은 평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조선 조정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선조는 다시 명나라로 튈 생각을 하며 징징거렸습니다. 험악한 말을 애둘러 말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너는 왕이 아냐. 중국의 평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죽어야 해. 이순신 장군도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일본군이 쳐들어가면
임금이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배를 가지고 가서 임금을 모셔오겠다. 최악의 경우 임금과 신하가 내 땅에서 죽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외놈이 우리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9월 1일 명나라의 심의경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고니씨를 만났습니다. 밀담을 나누고 50일 후에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조선에 파병할 군사가 없는 명나라가 9월 17일 조선에게 물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누르하치가 조선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소. 조선은 여진의 도움을 받겠소? 여진은 조선에게 예전에 조공도 했었지만 그 후 조선에 약탈하러 오는 골치 아픈 부족이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도 두만강에서 여진족과 전투를 많이 했었죠. 조선은 여진족이 불안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믿기 어렵소. 우린 오직 명나라만 믿겠소. 심의경은 10월 20일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은 평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심의경이 돌아왔습니다. 머지않아 명에서 강화사가 올 거라는 뜬구름 같은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명나라는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한 이여성은 쉬지도 못하고 4만 2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12월 말 조선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여성의 집안은 고려 출신입니다. 이듬해 1월 말 이여성은 평양성 전투에서 대승하였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으로 쫓겨갔습니다. 조선은 멸망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기사회생하였습니다. 유성룡은 이때의 심정을 징비록에 기록했습니다. 평양성을 점령한 왜군이 몇 달 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 덕분에 민심이 다소 안정되고 패잔병을 수습했다. 명나라 원군이 와서 간신히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진실로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조선이 살아난 것은 이여성 덕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간첩 덕분에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니시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유성룡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니시 평양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야기 탐정은 이 미스터리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웬만한 책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이 제기한 평양 미스터리에 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습니다. 한 권 찾았습니다. 송복 교수가 지은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양 미스터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니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만약 함경도로 갔던 갓도 기요마사가 평양으로 왔다면 조선은 망하지 않았을까? 그럼 명나라가 굳이 압록강을 건너와 조선을 찾아주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평양 미스터리에 관한 일본 책을 찾았습니다.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1918년 일본 해군 중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해군대학교 교관으로 있던 1898년에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5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원정편에서 평양 미스터리를 설명합니다.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조선왕은 의지로 피난가 있었다. 한 걸음만 나아가면 조선왕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명나라를 침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개월을 허비하며 평양에 머물렀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후세 역사가 가운데 고니시를 겁장이라고 매도하며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고니시가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군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협력하며 북진하려고 했다. 일본 수군은 먼저 야습을 해서 조선 수군이 배 100여 척을 빼앗아 파기하고 원군을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도요토미의 큰 뜻을 숲으로 만들어버린 큰 강적이 나타났다. 전라자수사 이순신이었다. 승리에 도취해 돌진해오는 일본군을 이순신이 박살냈다. 여기서부터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순신의 전투는 생략합니다. 일본 수군은 기나긴 기간 동안 그저 부산포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질풍같이 앞으로 나아가던 육군이 스스로 고립되는 모양이 되었다. 명나라 국경을 앞에 두고 고니시는 수군을 기다리며 할 일 없이 평양에서 허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증거는 총대장 유키타 히데이에가 고니시에게 일본 수군이 서해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실로 지당한 계획이었다. 그 책은 계속 설명합니다. 임진왜란의 실패는 일본 수군 때문이었고 일본 수군이 실패한 이유는 이순신 한 사람 때문이었다. 1892년 일본 해군 장교가 쓴 최초의 이순신 전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유성룡이 말한 고니시의 평양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일본 해군은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왜 연구하고 교육시켰을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조슈번과 사스마번 사무라이들의 합작품입니다. 조슈번은 일본 육군, 사스마번은 일본 해군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사스마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사스마번 출신들은 이순신의 전략 전술을 연구하며 강력한 일본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함대를 단숨에 전멸시켰습니다. 1930년대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강의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